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축축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 묻어온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부엌, 그 작은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냄새, 밥솥에서 김이 솟아오르며 뚜껑이 달그락거리던 소리, 그리고 등을 돌리고 서서 묵묵히 국을 저으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밥상이 어머니가 제게 차려주신 마지막 밥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그 아침, 별것 아닌 줄로만 알았던 그 한 끼가 이토록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눈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워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 한 그릇, 손때 묻은 밥주걱으로 퍼주시던 따뜻한 밥 한 공기,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던 그 손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젊은 시절 논에서, 밭에서, 빨래터에서 쉼없이 일하셨던 그 손은 마디마디 굵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 손이 싫었습니다. 친구네 어머니들 손처럼 희고 고운 손이 아니라서 학교 참관일에 오시는 어머니 손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이 넘은 이 나이에 돌아보면 그 거친 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온기였습니다. 그 손이 제 이마를 짚어 열을 재시고 그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재워주셨으며 그 손이 평생 저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새벽에 끓여주신 콩나물국밥이라고. 그것도 제가 서울로 떠나던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부엌에서 홀로 불을 켜고 끓여주셨던 그 국밥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기에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하얀 콩나물 머리퐁을 하나하나 떼어내시면서 등이 굽은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뱃속이 든든해야 먼 길을 가재 라고 하시며 국을 끓이셨습니다. 멸치 우린물에 콩나물 넣고 마늘 다지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펄펄 끓는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어머니의 얼굴을 감쌌고 그 너머로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서로의 눈물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 콩나물 국밥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서울 가서 수없이 콩나물 국밥을 먹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유명하다는 집에서 이 집 저 집 다녀봐도 그 맛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재료는 같은 콩나물이고 똑같은 멸치 육수인데 왜 어머니 손맛은 어디에도 없을까요? 이제야 압니다. 그것은 콩나물 맛이 아니었습니다. 멸치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잠 설쳐가며 자식 걱정에 끓여주신 그 마음,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 마음이 녹아 있었기에 그토록 깊은 맛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밥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것이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밥 먹었나 하시고 나가면 밥 먹고 다녀라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늘 밥으로 오고 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먹었어요. 대충 대답하고 제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밥 먹어라.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밥 한 공기 퍼주시면서 국에 말아 먹어라. 그래야 속이 편하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던 시절 저는 참 막 살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제대로 된 밥상이라곤 차려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요. 하루 3끼 365일 그것을 몇십 년을 한결같이 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열된 반찬들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사서 진열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묻히고 볶고 조리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맛있다 한마디 하면 그것이 기뻐서 밤늦게 힘든 몸 이끌고 내일 반찬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상 차리시고,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이면 또 밥상 차리시고, 밤에는 내일 아침거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쉼없이 돌아가는 어머니의 하루에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드시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여쭤본 적 없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의 꿈은 접어두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저는 무엇을 해드렸던가요? 부끄럽습니다. 60평생을 돌아보아도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100배, 1000배 많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버스에서 내려 논뚝길 걸어 집에 가면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멀리서 손을 흔들면 그제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된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미리 찌개를 끓여 놓으신 것입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감자조림.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어머니 눈에 저는 여전히 잘 먹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그 밥상에 앉으면 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시달려도,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밥상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반찬에 집어 제 그릇에 올려주시면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밥 먹어라 잔소리해 주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허전합니다. 나이 들수록 해가 갈수록 그 허전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첫 명절, 저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그 집에 가면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된장 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익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후루룩 면을 먹는데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더 자주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어머니 밥상에 앉지 않았을까?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얼굴도 보여드리십시오. 멀리 계시더라도, 명절 아니어도, 특별한 날 아니어도 그냥 가서 어머니 왔어요 인사만 드려도 어머니 얼굴에 꽃이 필 것입니다. 그 꽃 같은 미소 살아생전에 많이 봐두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못했다 치더라도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어머니도 아셨을까요? 말 안 해도 알았을까요? 알고 계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유럽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셨을 때 문득 고향 하늘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한국의 여름, 청명한 하늘과 초록 들판, 논에 모가 한창 자라고 있을 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셨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타국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어머니 손맛은 잊히지 않습니다. 이국 땅에서 한식당에 가도 어머니 밥상 같지 않습니다. 김치를 먹어도 된장찌개를 먹어도 그때 그 맛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재료로 만들어도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이 안 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에서만, 어머니의 부엌에서만 나는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고 고향을 향한 사무침이니까요. 이민 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며 드셨던 어머니의 밥을 기억하십니까? 비행기 타기 전 공항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고향에 다녀오실 때마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신다는 것을, 등이 굽으시고 걸음이 느려지시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다는 것을. 엄마, 나야. 그래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 앞에 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너 뭐 해줄까? 뭐 먹을래? 당신은 힘이 없으시면서도 자식 밥은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깊은 밤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 얼굴입니다. 고향집 부엌에서 등 돌리고 서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입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시차 때문에 망설여지고, 가고 싶어도 먼 길에 마음만 동동거리고, 그렇게 그리움만 쌓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있기에 우리는 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 그리움이 있기에 우리는 여정이 한국 사람입니다. 세월은 참 야속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어제 갔던 일들이 벌써 20년, 30년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보다 어머니 없이 산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밥상, 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뜨끈한 밥 한 술에 올려진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왜 자꾸 어머니 된장찌개 얘기를 하느냐고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추억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밥상도 고맙고 감사한데 어머니 밥상에 대한 그리움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제 근원이고 제 뿌리이고 제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아내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니까요. 저는 요즘 가끔 직접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솥에 쌀 씻어 넣고 버튼 누르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래도 밥 짓는 동안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가마솥에 밥을 하셨습니다. 장작불 떼서 밥 짓던 시절,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살피시던 어머니, 밥이 타지 않게, 설익지 않게 그 정성으로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은 전기밥솥밥과 달랐습니다. 솥뚜껑 열면 피어오르는 김, 누룽지의 고소한 냄새, 갓 지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면 달짝지근했습니다. 그 맛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가마솥도 없어졌고 아궁이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의 기억이 저를 통해 제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주셨는지, 할머니의 손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자식들은 직접 먹어보지 못했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기리는 방식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그런 것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법, 불평 없이 삶을 견디는 법, 어머니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셨는데도 이웃에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거린에게 밥 한 그릇 퍼주시고 가난한 친척에게 쌀을 나눠주셨습니다.
배고픈 게 제일 서럽다고 하시면서 당신도 굶으실 때가 있는데 남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다 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비 오는 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부침개를 부쳐주셨습니다. 파전, 감자전, 호박전,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부침개 익는 소리, 어머니의 콧노래,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부침개, 그것이 비 오는 날의 호사였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봐도 그 맛이 안 납니다. 그 맛은 어머니와 함께 먹었기에 났던 맛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올 것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고 비가 쏟아지면 저는 또 어머니를 생각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어머니.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 구부정한 등,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컥할 때면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 영원히 늙지 않는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부귀 영화가 아니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늘 더 가지려 했고 더 높이 오르려 했고 어머니의 밥상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정성과 희생과 사랑 위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서 어머니와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많이 먹어라 하시겠지요. 그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꿈에서라도 그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여의신 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요? 그리움은 세월이 간다고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꿈 꿨으면, 밤에 잠들 때면 어머니 꿈에 나오시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꿈을 꾸면 아침이 밝아도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부디 어머니 곁에 자주 가십시오. 어머니 밥상에 자주 앉으십시오.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기억합시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손맛을, 어머니의 헌신을 잊지 말고 간직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저 세상에 계셔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밥은 먹었나? 건강은 괜찮은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여전히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어머니가 안심하시도록 잘 삽시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보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들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노을이 참 곱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보던 노을 같습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 걷으시면서 해가 진다, 집에 들어가자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언젠가는 저도 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의 밥상 앞에 앉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며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 눈물은 그리움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